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중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채팅 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일수록 현실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인스타 감성이나 명품 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현실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네, 맞습니다, 이 말. 자, 왜냐? 가난한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비빌 언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의존한다거나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 이겨내야 됩니다. 애초에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서 애초에 뭔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내가 없이 태어났는데 뭔가 법적으로 뭔가 보호받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그럼 내가 어린 나이 때부터 빨리 사태 파하고 메타 인지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돈을 일찍 벌든 돈을 어떻게 모으든 생존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세상 불평하고 뭐 비니피 부입 타령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가난해도 살아야 되잖아. 내가 못 가져도 살아야 되잖아요. 못 가져도 살면 간단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진짜 죽을 까고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교 가서 전문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라도 못하면 난 머리가 나쁘다. 공부 못하겠다 싶으면 빨리 생업정선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가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어린 나이 때부터 모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됩니다. 그 둘 다 안 하겠다. 그러면 뭐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죠?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뭐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 가난을 극복해서 뭐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면 가난을 극복이 잘 된 사람들. 아니면 가난을 극복해서 뭐 좋은 대학교에 간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미디어에서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많지 않으니까. 근데 미디어로 보면 뭔가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고 누구나 가난한 것처럼 하지만 누구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가 제일 쉬워서 그 장수 변호사님 같은 케이스 뭐 미디어상에 등장하겠지만 왜 등장하겠습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늪에 빠지는 게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봤던 가난한 사람은 그래요. 내가 봤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딛고 못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수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나는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 제일 아는 데는 메타인지 했어요. 어떻게 메타인지 했냐. 내가 남들처럼 다 하고 다니면 우리 집 절대 이 집구석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 기로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눈에 띄게 열심히 해서 뭐 잘할 것이냐 아니면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을 벌고 아껴 쓸 것이냐. 전 후자를 택했습니다. 후자를.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정말 지독하게 아껴서 좀 쪼잔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정말 독하게 해서 뭔가 발굴의 기량으로 좋은 학교를 갈 것이냐. 근데 전자는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후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사교육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가난한 사람이 서울대 가고 이런 케이스가 거의 안 나와요. 옛날엔 나왔어. 옛날에 오히려 사교육 같은 거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잘 사는 사람이도 못 사는 사람이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재료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사교의 힘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냥 똑같은 교과서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했습니다. 단지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을 뿐 옛날엔 공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사교육이 너무나 발달해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으로 이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을 노리지 않는 한은 정시에선 더 힘들어요. 그나마 정시가 나오는데 정시는 사교육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발휘가 되잖아요. 수능 성적으로 되는 거니까. 개인이 잘해가지고 수능 성적에서 좋은 기장을 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사례는 특별 전형 같은 거로 많이 노려요. 집안 사정 같은 걸 노린다거나 아니면 노고천 전형 노린다거나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이 이걸 이겨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메탄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난한 사람은 중학교 때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남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분들 보통 군대 갔다 오면 메타인지 오는 거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냐, 얼마 정도 벌 수 있냐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 얘기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특성화고를 간다거나 특성화고 가가지고 내신 성적 잘 맞는다거나 아니면 특성화고 가가지고 내신 성적 못 맞을 것 같으면 일찌감치 뭔가 기술을 배워 돈을 번다거나 군대를 일찍 간다거나 빠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것마저 못하면 성인 되고 나서 인생이 많이 꼬입니다. 왜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세상은 그렇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없는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만만하게 보고 업신여기는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각오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가난함은 약점입니다. 무조건 약점입니다.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약점이 아니라 사람한테 만날 때도 약점이에요. 내가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 만나요. 이 약점 아닙니까 여러분? 저같이 없는 사람 강남권에 살았던 사람 만나주겠습니까? 왜 만납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환경에 자는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돈을 어떻게 모을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요, 자빠지면 안 됩니다. 뭔가 해가지고 실패를 보면 안 돼요. 똑같은 실패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데미지가 너무 크리티컬 데미지로 와요. 부자들은 10번을 망해도 어차피 집에서 대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한 번은 망하더라도 못 일어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가난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에서 망해서 신불자가 된다거나 어렵게 사는 분들 좀 봤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난한 환경에 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환경을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못하니까 나는 장사해야겠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는 그냥 공부 못하니까 난 가게나 차리려고 난 떡볶이 좋아하는 떡볶이나 분식점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아먹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말아먹어서 꼬이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있잖아요. 모험을 걸면 안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험을 걸게 되면 이 모험을 걸어 잘 안 되게 되면 데미지가 너무 세게 와요. 엄청 세게 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난한 사람은 헬멧도 없고요. 방탄조끼도 없고요.
보호막도 없어요. 그냥 맞는 즉시 데미지가 확 옵니다. 한번 다운돼서 못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험수를 걸면 더 잘못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자, 그리고 인스타 감성이나 명품 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 네, 많습니다. 오히려 자, 감히 말씀드리면 가난하고 현실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인스타나 명품에 더 집착하는 사례 많습니다.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인스타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왜 보면 좀 못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못 살고 집이 안 좋은 애들이 고등학교 때 못 뽑는지 아십니까? 비싼 오토바이 뽑아요. 난 비싼 오토바이가 돈 많은 애들이 부모님 뽑아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이제 알바에 산 거야. 근데 알바에 산 것도 있지만 돈을 훔쳐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잡혀가지고 뭐 학교 퇴학당하고 빨간 집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저도 실업계 출신이니까 그런 거 범죄해가지고 훔쳐가지고 그 번 돈으로 이제 번 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범죄해가지고 이제 훔쳐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여러분 지금도 왜 자전거 절도 오토바이 절도 많거든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안 쉽게 말하면 노동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 때 같은 경우에 가난하고 이제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아요. 그 혼다나 이제 그 스즈키 같은 거, 하세가와 같은 그 비싼 오토바이 있잖아요. 야마. 예. 관심이 많아. 보통 애들 그런 걸 많이 꽂혀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보통 이제 이제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 좋으니까 자꾸 그런 거 꽂히는 거야. 뭔가 이런 걸 못 봤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든 가난을 극복해서 정말 아끼고 살아서 이 동네 탈출할 거라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난 어른 되면 차 뽑아야지. 어른 되면 나 오토바이 저거 내가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지금 단계보다 재정도 넉넉해지고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뭔가 다르게 봐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가면 비싼 오토바이와 비싼 자동차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 좋은 거 몬다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는 튜닝카가 많습니다. 외제차도 많고 튜닝카도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카푸어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 모으고 차에 쏟아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엔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걸로 막 그렇게 돈 꼬라박았다 치면 지금은 이제 인스타로 몰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인스타로 들어오는 거야. 인스타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오토바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옷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자동차 같은 걸로 이제 사진 올려서 이제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이제 뽐내는 거예요. 물론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겠죠. 옛날하고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현실이 안 좋아서 더 빠질 겁니다. 왜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현실이 만족스럽고 잘 사는 사람이 굳이 인스타 명품에 매달리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반대로 현실이 만족스럽게 살고 금전도 넉넉하고 별로 그렇게 소유욕이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금전도 넉넉한 사람은 소유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좀 넉넉한 분들이 소유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억지로 막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 드물어요. 공인이 공감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저분 넉넉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요. 반대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현실이 바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런 거 집착을 안 하고 없는 사람일수록 인스타 명품에 더 집착을 해요. 없으니까. 현실이 안 좋으니까. 현실은 내가 지금
통장에 돈 없고 할부금 내야 되고 카드로 돌려가지고 매달 이자 내는 거 이제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인스타 명품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민우 원사님 부사관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부사관 분들 중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 부사관 예나 지금이나 좀 재정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부사관으로 많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이 다 그랬거든요. 집이 잘 사는 사람 중에 부사관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나 부사관이나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그냥 일찌감치 돈 벌려고 말뚝박 하려고 오는 사람들. 장교도 마찬가지. RT도 합기 벌려고 오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안 그럼 뭐하러 그 군생활 가뜩이나 힘든데 4년씩이나 합니까? 4년 5년씩. 그런데 제 지인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냐면 옛날 부사관과 지금 부사관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옛날 부사관 그래도 돈을 이렇게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부사관들이. 하사 중사가 지금도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월급 모아가지고 이제 적금 넣고 하는데 지금 부사관들은 어떤지 아세요? 원사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하사가 막 차 중형 뽑고 막 그래요. 하사 월급 적거든요. 하사 월급으로 K5 버겁습니다. 근데 하사들이 뭐 상사 원사보다 차 더 좋은 거 몰고 다니고 막 그래요. 제 지인이 상사거든요. 그런 얘기해요. 아니 얘네들 짬밥도 얼마 안 되는데 돈 얼마 없을 텐데 나보다 차 더 좋은 거 몰고 다닌다고. 우리 때는 저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마인드인데. 외제차 보는 사람도 있대요. 난 놀랬어. 그런 얘기 듣고. 근데 하사 월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단 말이야. 물론 이게 부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 맞아요. 봐봐 원산이 저 얘기하잖아요. 저분이 원산이거. 저분이 부사관 원사거든요. 원사면 부사관에서는 꼭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저때 하사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쟤네들 또 이것저것 돈 나가는데 많을 텐데 저도 아껴야 될 텐데 근데 차를 뽑는 거야. K5 뭐 그랜저 말리부 같은 차 모는 거예요. 기껏해 하사 월급 15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사치를 더 많이 부려. 현실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아끼고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일수록 명품백 같은 거 많이 메고 다닙니다. 여자분들이.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없으면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없는데 더 써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수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 평균 수익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높았으면 진작에 나왔겠지. 내가 봤던 사람들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가난함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감추지 못하잖아요. 집은. 동네는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동네는 어차피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도 있어 보이자. 꿀리지 말자. 오히려 폼 잡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스타에 몰리는 거예요. 인스타에 몰리다 보니까 한 번 이 맛을 보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뭐 팔로우도 이제 플러스가 되고 좋아요도 눌러지고 댓글로 뭔가 반응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맛을 한번 맛을 좀 보다 보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만 몰려 있는 거예요. 현실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데 가난을 탈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스타에 매몰되지 마세요. 인스타 하지 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가난한 사람이 인스타에 빠지기 더 쉬워요. 가난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 동네를 빠져나갈 것인지 이것만 생각해요. 자꾸 뭐 없으니까 내가 뭐 차 같은 거 뽑으려고 명품 같은 거 가지려고 좋은 물건 가져봤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물건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